약간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이 공화주의라고 하는 정치철학적, 법철학적 그 배경과 그다음에 제가 강조하는 공화제, 제도로서, 그러니까 공화주의를 제도로 실현하는 건데 체크 앤 밸런스는 대통령제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의원 내각제를 하더라도 권력 간의 체크 앤 밸런스가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대통령제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 때, 공화제의 예를 들 때 대통령제를 하는 미국 헌법을 가지고 설명해서 예를 들어드린 거고, 뭐냐면 이 권력 분립을 하고 그 권력 간의 체크 앤 밸런스를 이루는 구조, 그걸 이제 혼합정체라고 하는 그 제도가 세팅이 그래야 그 안에서 민주주의가 작동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사법부가 위헌법률 심사권을 갖게 되면, 제가 아까 얘기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확 건너갔는데, 만약에 빨간당이 나와서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근데 이 빨간당이 너무나 압도적인 의회 다수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나치당을 생각해 보세요. 나치가 국민의 열화와 같은 지지로 집권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각제 하에서 다수당이 집권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나치가 했던 법 중에 수권법이라고 나치당만 법안을 낼 수 있는 기가 막힌 법이 있어요. 그러면 다수당이니까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시스템에서는 그걸 걸러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위헌이거든. 그러니까 빨간당에서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법을 다수 의석을 가지고 정족수 맞춰서 통과시킬 수 있지만, 그거를 헌법재판소가 우리 헌법엔 재산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위헌 선언을 하면 무효가 되겠죠. 이렇게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조건 다수결이 민주주의다라고 얘기하면 매우 위험해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치와 같은 전체주의가 등장할 수 있고, 소련이나 중국이나 북한 애들이 하는 건 자기들은 항상 민주주의라고 주장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제대로 된 공화제 안에서의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대의민주주의에서 미국의 메디슨적인 민주주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메디슨도 뭘 걱정했냐면 어리석은 대중이 많이 뭉쳐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지지한다고 답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은 많이 지지하면 그게 정답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문제를 메디슨이 항상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헌법에서는 그거를 체크할 수 있는 요소들을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원은 인구비례하지만 상원은 주별로 2명씩 나오는 게, 주별의 정치적 타협도 있었지만 연방제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게 고려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연방대법원이 위헌 심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그런 위험에 대한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터크빌이나 메디슨이 생각하는 민주주의하고 루소가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혼란을 일으키는 게, 소위 민중민주주의라는 게 뭐냐면 직접 민주주의만 진짜 민주주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오늘 주제가 속고 속는 현대정치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정치에서는 사실상 직접 민주주의라는 건 불가능하고, 메디슨이 얘기하는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그 전제가 되는 조건이 공화제가 세팅된 것 안에서만 민주주의가 작동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을 할 때, 민주주의라고 얘기할 때는 그 기반 안에서 얘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강력한 권리가 보장되는 개인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와 이런 것들이 보장되는 그 헌법이 세팅한 공화제 안에서의 민주주의다. 그걸 벗어나는 민주주의를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저도 존경하는데, 이분들이 제야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실제 집권 세력이었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그런 사람들이 통치하는 조선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적어서 내봐라, 이런 숙제 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답이 천차만별인데 정말 재밌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보여드릴 텐데. 근데 저는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정확하게 어떤 찝은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만점을 줬는데, 그 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인간을 너무 몰라.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을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군자 좋죠. 군자가 통치해야 되잖아요. 근데 군자가 없어요. 그리고 수양을 하면 군자가 되겠다 그러는데 수양을 해봤는데 군자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조선 정치가들이 뭘 했냐면 재테크를 해요. 겉으로는 다 군자인데 그러니까 정조가 속이 터져가지고 야 백성들이 굶어 죽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안빈 낙도를 가르치소서. 그러면 정조가 열받아서 네가 좀 해봐. 그럼 자기는 군자가 입만 열면 군자가 할 얘기만 해. 근데 집에 가면 곳간에 막 가득가득해. 재테크의 화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 정치의 짱인데, 그러니까 인간을 몰라. 그러니까 군자가 하면 좋지. 근데 군자가 안 나온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200년에 한 명씩 나오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근데 보면은 에딘버러나 이 영국 정치 전통, 그러니까 제가 이 청교도 혁명을 매우 멋있게 생긴 명예혁명이나 이게 종교개혁의 전통이 있는 지역에서 보면은 인간을 알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뭐 기대할 게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거기서 제도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법이 중요해지죠.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중요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손을 또 따뜻한 손으로 만드는 게 도덕 감정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경쟁하고 자유롭게 움직일 때 활력이 생깁니다. 근데 이걸 막으면 안 돼요. 그리고 가짜 평등으로 사람을 추락시키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생각하는 평등은 뭐냐면 마이클 샌델도 지적했지만 달리기 잘하는 애를 보면 짜증이 나니까 여기다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게 평등이 아닙니다. 얘는 타고난 대로 마음껏 달리게 해줘야 돼요. 마음껏 달리게. 근데 그렇지 못한 애들이 띵뛰기 하다 지잖아요. 그럼 아이고 삐삐삐 이럴 게 아니라 걔를 따뜻한 손으로 일으켜 세워주고 요게 또 빠지면 안 된다. 근데 그런 이기적 인간들이 모여 살지만 어떻게 사회 통합이 가능하냐. 이게 바로 기독교 윤리가 그 통합의 역할을 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기적이지만 그 신앙적 윤리가 그 이기적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잖아요. 자본주의 모순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아름다운 전통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물질 앞에서 굴복하고 물질을 섬겨버려요. 그러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 돈, 섹스, 권력에 관한 책 쓰셨죠. 그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기에 꽂혀요. 그러면은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돈을 숭배하니까 나빠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러니까 저급한 자본주의로 추락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급진적인 사회주의 혁명을 원하진 않지만 대안적 사회주의적 아이디어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게 되면 또 북유럽처럼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의 본성 때문에 또 그게 사회가 침체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래서 마약에 쩔어 사는 사람 복지 혜택 누리면서 마약에 빠지는 사람, 도박 중독, 오만 위험들이 막 드러나요. 그럼 그걸 보고 있다가 또 그걸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걸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모순과 그런 거 속에 빠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돈, 섹스, 권력이라는 게 인간의 본질 때문에 타락하는 거를 막는 강력한 정신적 파워가 지탱이 돼야만 우리가 생각하는 굿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거꾸로 또 그 굿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굿 or bad를 구별하지 말자라고 하는 정치 철학을 버리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는 게 정의론이라고 얘기하는 걸 버리고 옳은 게 뭐다. 굿, 우리가 커먼 굿, 추구해야 되는 커먼 굿이 뭐다. 이런 걸 추구하는 사회로 바꿔낼 때 답이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걸 가짜 평화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는 평화는 가짜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히틀러가 수많은 사람을 정말 잔인하게 살상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평화를 하자. 히틀러랑 손잡자. 이거는 미친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공화주의 이전에 이미 미친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저 만행을 중단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분연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제가 볼 때 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 강력한 그 구조에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도 미국 정치가 미쳐가는 그 배경에는 옳고 그름에 법과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정의의 기초다. 거기서 출발,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떻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중립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게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적으로는 영적 전쟁에 중립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현실 정치에서도 오히려 하워드 진 교수 아시죠? 그분이 저쪽 진보 진영의 영웅인데 저도 한때 되게 존경했었는데 그분이 했던 얘기가 달리는 기차에 중립은 없다. 근데 왜 우리는 항상 중립을 얘기하죠? 그 제정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도. 그러니까 달리는 기차에 이미 탔으면 서울역에서 부산 가는 거 탔으면 중간에 천안에서 내리지 않는 한 부산 가는 겁니다. 거기서 타고 앉아서 나는 중립, 나는 중립. 이게 우리가 보이고 있는 바보짓이랍니다. 그리고 가짜 평화에 타협했을 때 우리의 미래는 더 위험해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더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공화주의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소위 국부라 불렸던 그 지도자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미국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 대한민국인지를 말하자. 그 옳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숨을 걸 각오를 해야만 한다. 그랬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었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거짓 평화에 타협하는 사람들이었다면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식민지 상태로 타협해서 살면 좋잖아요. 평화잖아요. 그리고 저 NL 그 주사파 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 김일성 장군께서 통일시켜 주신다는데 왜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의 나라에 간섭해가지고 통일을 막았어? 이렇게 생각하면 평화잖아요. 수용소에서. 평화롭게 수용소 생활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건 평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차라리 죽을지언정 나는 그거 용납 못하겠다. 이게 바로 제정신이라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게. 현실 정치, 현실 경제,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고, 또 누가 맞네, 누가 틀리네, 옥신각신 논쟁을 하지만, 저는 지금 시대를 볼 때 굉장히 속고 있는 이 구조 안에서 왜 속는가라고 얘기할 때, 저는 무언가에 홀려 있다. 이거를 이제 그쪽 전문가, 그러니까 심리 전공하시는 분들은 인지 오류 상태에 빠져 있다. 국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심리학자는 아니니까 인지 오류의 출발이 어딜까 했더니 왜 속는가?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접근하는 대상이 유형화되어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속을만 하니까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잘못된 욕망에 꽉 차 있어요. 일확천금이 필요해. 이럴 때 가서 살 얘기하면 사기 당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사탄의 속삭임. 이게 사탄 얘기하면 안 되는데 또 이게 비합리적인 교수로 몰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비유입니다. 그래서 잘 속는 이유는 사기꾼에게 잘 속는 이유는 사기 당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방탕하게 그러니까 제가 또 성경 얘기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에 나오는 4대 교회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으면 속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짓 평화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 짓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신앙이 아니라 친목회로 교회에 모이면 돼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봐라. 그러면 교회에 사람 많으니까 비즈니스 하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신 나간 교계 리더들에게 오늘 경고합니다. 개혁신학을 얘기하면서 사회 참여나 정치 참여를 부정하는 자들, 당신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학위 반납하세요. 특히 S 장로님, 정신 차리세요. 제가 책보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개혁신앙이 정치 참여는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수준이 낮아서 안 하니만 못하니까 하지 마는 게 우리 기독교가 갈 길이다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분한테 되돌려주는 말이 뭐냐면 우리 교회 해봤자 문제 많으니까 교회를 하지 맙시다. 그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그 말이. 아니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회복을 하면 되지
우리 문제에 많은 인간이니까 교회를 하지 맙시다.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완벽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의인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출발부터 신학을 할 자격도 없었다. 이겁니다. 맞아요. 우리 부족합니다. 저 죄인이에요. 그것도 완전 쓰레기였어요. 예수님 만나고 지금 이 상태로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갈 길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악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